오늘 엄청나게 큰 뉴스가 나왔죠? 네. 이제 우리의 부동산 정책의 그 대변화를 서사하는 그렇게 윤석열 정부의 110대,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투자 방향을 진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투자의 방향이 이제 바뀝니다. 그동안 우리가 뭔가 억압되어 있던 그 규제의 그 강물 속에서 뭔가 틈새를 찾아서 막 이렇게 헤쳐나가야 했던, 마치 우리가 정글 속에 또는 뻘밭에 갯벌에 빠진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좀 더 털어내고 우리가 좀 더 부동산 투자를 좀 덜 압박받고 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현 정권에서 이제 완화 기조로 가잖아요. 완화 기조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동산 또 쉽게 생각하고 아무데나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사고 나서 바로 1억이 오르든 2억이 오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사고 나서 2년 뒤에 과연 내가 쉽게 팔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여윤이 반갑습니다. 최영민이 반갑습니다. 선지건무님 반갑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박종희님 반갑습니다. 북도최정님, 네, 감사드리고요. 제니퍼님 반갑습니다. 배장님 반갑고요. 네, 영기님 반갑습니다. 자, 뉴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자,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가 1주택 되면 보유기간 재기산 시행령 조속 개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로 부동산 정책에서, 부동산 관련 법에서 최대의 악법이에요. 최대의 악법. 내가 A, B, C, D 주택을 샀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 빨리 팔아라 라고 해서 B, C, D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남은 A 주택은요, 원래라면 그냥 2년만 보유하면요, 그게 비과세를 받거나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현 정권에서는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못 받게 해.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게 해. 네? 바로 팔면은 77%에서 66%입니다. 77%죠.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을 하여금 실수를 유발시킨 다음에 삥 뜯는 거예요. 삥 뜯는 거. 네?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되었을 때 주택 보유 거주 기간 재기산에 문제가 있다라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고 합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겁니다.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정권, 이 전 정권이잖아요. 전 정권에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 다 뺏어서요, 그냥 뭡니까? 코로나 지원금으로 다 펑펑 썼습니다. 펑펑 썼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대북 제재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돈 전부 다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동의 안 하시는 분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요, 양도소득세 중 장기보유 등을 생각했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아무튼 간에 기재부 장관 후보께서 추 후보자 역시 이것에 동의를 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이런 이상한 정책들 너무 많죠. 대한민국에 싹 다 없어져야 됩니다. 시장 자율성에 맡겨야지. 현 정권은요, 너무너무 참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무튼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궁금하시죠? 여기 보시면은 33페이지부터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국정목표 1. 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입니다. 그 전까지요, 상식적이지 않았죠. 비정상의 정상화, 즉 상식화입니다. 상식화.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자,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 시장 기능 회복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맨큐의 경제학, 대학교 1학년 때 경제학이든 경영학이든 교양 과목 또는 필수 과목이든 뭐든 간에 배우면 제일 먼저 아는 게 시장 기능이에요. 자, 8번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자, 세금은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난 현재의 그 폭탄 같은 그 세금, 종부세 보세요. 그거 뜯어 고치지 않고 양산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사면은 못해줄 망정. 돌아가기 전에 세금 다 뜯어 고쳐야죠.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룰루랄라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돌아가면 되나요? 자, 역사가 기록을 합니다. 역사 가장 무능한 정권이에요. 네. 자,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 금융 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복지 지원.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미리 빨간 줄로 쳐놨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네. 자,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해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공급 촉진 이렇게 했고요. 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원 이상 공급 기반 마련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라고 해서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주택 확충이라고 합니다. 자, 뭐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지만요. 지금 민간 예전에 있었던 그 등록임대 사업자 있잖아요. 그게 아마 다시 부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그게 부활을 한다면은 저는 좀 더 시장에 크나큰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단기적으로 보유를 한다 하더라도 2년은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2년 보유해야지 일반과세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네. 근데 등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4년 동안 못 팔아요. 4년 동안. 하지만 그동안 종부세 합산 매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악법 중에 또 악법이라고 했던 임대차 3법은 이제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시장 혼선 최소화, 그리고 임차인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을 인한 국민 부담 완화라고 해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의 그 공시가격에 대해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의를 제기하니까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자, 첫 번째 문자가 왔어요. 귀하의 의견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두 번째 엄주 아십니까? 귀하의 의견은 접수했으나 이것은 한국감정원에서 정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이딴 소리 하면 의견 수렴은 왜 하는 겁니까? 예? 공무원들 참 일 안 하죠. 예? 정권의 눈치 보기 바쁘죠. 예? 아니, 정권 바뀌면은 정신부터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요, 여기 한국감정원의 대빵들 싹 다 날려야 돼요. 예? 왜? 사기쳤잖아요. 그동안. 그동안 예전에 우리 빵미 누나가 했던 말 기억해보세요. 네? 쌀미 누나가 했던 말 기억해보시라고요. 뭐가 있죠? 아니, 아파트가 2배가 올랐는데 통계적으로 14%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쳤죠? 네? 미친 거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김현미 14%. 자, 청문회에서 얘기했죠? 미쳤죠? 2020년 9월에 서울 집값 14% 상승, 김현미 57% 오른 통계 정말 몰랐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 누나께서 이거 보세요. 한국감정원의 숫자를 인용했다라고 하는데 감정원에 생산하는 집값 통계 지표는 여러 가지인데 정부에서 하필 가장 상승률이 낮은 지표만 인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뭐 아마 전국적인 빌라, 오피스텔 싹 다 했겠죠. 네? 싹 다 평균 냈겠죠. 오르지 않은 것들, 노후주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현 정권, 즉 이제 전 정권이 될 이 정부의 행태였어요. 한국감정원에서 구라지를 쳐가지고 대한민국의 통계 시스템이 작살이 난 겁니다. 자, 통계청이 자료 작성하면 뭐합니까? 다 정보를 조작질하는데요. 조작질요.
14% 오른 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자, 저는 110대 그 과세 중에 여가부 폐지 없잖아요. 근데 다시 새로 추가를 한다면은 한국감정원을 싹 다 모가지 날려야 돼요. 네? 다 날려야 됩니다. 통계를 잘못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그 통계를 잘못 차용했으면요, 한국감정원에서 나서서 국토부 장관, 네? 한테 항의를 했어야죠.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이 열심히 일한 그 축적된 데이터 갖고 국토부 장관이 장난질 치는데 왜 가만히 있죠? 네? 정말 저는 끔찍해요, 여러분들. 이 점만 생각하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고 합니다. 자,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요, 비정상이었어요. 비정상. 네? 종부세는요, 개편하겠다고 하고요. 종부세 체계 개편 및 세 부담의 적정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 유예 도입 등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요,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뭡니까? 가장 반기죠. 반기죠. 양도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가 되고요.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보시면은 취득세까지 개편을 하겠다고 해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자,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받아서 이제 보유했던 매물들을 팝니다. 보유한 물건들을 팔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누군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네? 받아줘야지 거래가 안정이 되는데, 받아주지 않으면요, 그건 호가일 뿐이에요. 네? 또는 더 크게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정권 초기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는요, 다주택자의 퇴로, 즉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은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해준다? 여기서 따른 결과는요, 네, 시장의 충격이 좀 덜해진다는 거예요. 네,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게, 똘똘한 채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보유 주택 매물이 이제 뭐지? 네, 출회죠. 출회. 네, 출회. 다주택자 퇴로와 똘똘한 채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보유주택 매물들이 출회를 할 것입니다. 자, 밑에 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적어놨어요. 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LTV가 완화가 되고요.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LTV 최대 상환 완화 60에 70%를 80%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해요. 근데 현재는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0%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또 나옵니다. 자, LTV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외의 경우 주택시장의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하여 LTV 합리화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요. 자, 뭐가 나오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외 가구 LTV를 지역 무관 70%로 단일화하여 다주택자 LTV를 규제 지역 0%에서 40에서 30%로 완화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즉,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취득세 중과를 완화시키잖아요. 네? 다주택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개 되면 대출을 받아서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라. 그 대신에 네가 갖고 있는 물건들 다 매도를 해라 라는 겁니다. 매도해도 된다. 왜? 취득세 중과가 완화가 되니까 네 물건 받아줄 사람들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요, 이게 바로 상식적인 나라예요. 상식적인 정책이 바로 이거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다주택자가 적폐라고 규정을 짓고요. 다주택자의 긍정적인 효과, 네? 그건 어디 갔습니까? 네? 다주택자가 뭐 부동산을 올렸습니까? 가격을?
저는 그것 아니라고 봐요. 다주택자가 부동산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라요. 응? 현 정권의 무능함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긴장감을 조성하니까요. 너도 나도 없이 살 생각 없던 사람들마저 다 싹 다 들어온 겁니다.